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간에 이제 서부권 지역, 수도권 서부권 지역에 대한 도면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바로 어제 강의하면서 상당한 이제 그 반응이 일으킨 것이 미래가치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역 점수를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현재 강의하고 있는 것이 국토정책론하고 이번 학기가 토지개발론입니다. 이 이제 소위 말해서 디벨로퍼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분야에서의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운명을 미래를 예측한다. 관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수상을 보고 예측할, 아니면 토정 비결 가지고 예측할 수도 있고, 요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가치 평가라고 그러는 거는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라고 아마 대학 교수든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강의하는 것이, 이번 학기 강의하는 것이 이 과목이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제일 먼저 지역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지역의 노후도, 예를 들으면은 강남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 강남 같으면 미래 가치를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보면은, 강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80을 지나서 약 90이라고 그래야죠.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지역 평가는 강남이 20이고 강북은 10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지점 분석을, 지점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점 가치 분석이 어저께 잠깐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어저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죠. 여기가 장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그 송추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놔두면 장흥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미래 가치가 지점 가치 했을 때는 이 지점의 미래 가치가 20이든 30이든 여력이 충분한 거예요. 송추라고 그러는 건 개발 여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 미래 가치라고 그러는 건 그야말로 약 80에서 90으로 가서 여력이라는 건 약 20%, 10%에서 20%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을 줍니다. 지역 충격. 바로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바로 뭐냐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이것이 장흥을 지나지 않고 바로 어디를 지나냐면 송추를 지나게 됩니다. 그 송추를 과거에 20년 전에 가셨던 분들, 장흥을 가셨던 분들, 송추라는 건 진짜 이름만 있었지 뭐 미미한 정도죠. 그런데 현재 가보면은 장흥이라는 거는 좀 일종의 좀 스산합니다. 그 다음에 송추라는 데 가면은 아주 밝아요.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닙니다. 어디 미래가치가 있는 거예요? 송추라는 거예요. 그럼 송추의 미래가치는 뭐에 의해서 발생이 됐냐? 도로라고 우리는 축의 발전. 이게 축의 이동이라고 우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설명을 하나 드려 놓을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도면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설명을 드려 놓을게요. 드려 놓은 건 여러분들 덕이지구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고양시에 가면은 덕이동이 있어요. 덕이지구가 있는데, 자, 이쪽은 고양신도시예요. 고양신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80년대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덕이지구 이쪽은 뭐냐면은 파주 운정신도시라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냐? 90년대 개발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덕이지구 상당히 좋은 거는 아시죠? 많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덕이지구에 가면 그 유명한 패션타운이라는 게 있죠. 로데오 거리다 이거예요. 얼마나 삐까번쩍합니까? 주야장창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차 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지구에 많은 상가들이 지어집니다. 전부 그야말로 전부 뭐냐면은 패션 아울렛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주에서 시작한 대형 어떻게 되나 명품 아울렛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 그렇구나. 덕이지구다. 무슨 지구다. 자, 이렇게 있는 이런 유명한 브랜드를 한꺼번에 많아서 원스톱 쇼핑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것이 빅전의 히트를 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주에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파주에도 롯데인가에 의해서 하나 또 생기고, 고양시의 신세계인가에 의해서 그 유명한 바로 뭐냐? 명품 아울렛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 생기게 되니까 덕이지구 상권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덕이지구를 이거를 예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중개업자, 투자에 대해서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덕이지구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또 잊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와 같이 미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그러는 건 시대에 대한 또 가치까지 평가해야 돼. 지역만 평가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또 업종 평가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이제 뭐냐면 3D 시대에서 자, 이와 같은 IT 시대에서 이제 굴뚝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이전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거를 예측을 해야 미래 가치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봐보세요. 그냥 무조건 신문에 난 기사나 읽어주고, 뭐 제목을 보니까 저기 기사를 읽어주는 무슨 그러한 그 방도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미래 가치 평가가 됩니까? 이거는 현재 가치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 미래 가치 평가라는 거, 이번에 이제 제가 적어했던 답사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이 답사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저요, 지금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어디 중개업자 모양 무슨 물건 하나 딱 찍어놔 놓고 이거 소개해 주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역 가치,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미래 가치를 해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셔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돼 있을 때 전문 분석을, 제가 얘기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전문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에서 판단해서 여러분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양주에 인터체인지가 나오고 39번 도로가 나오면서 여기 코너변에 있는 이 공장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자, 여기 중개업자가 연락이 옵니다. 이제 저희 황 박사의 이제 부회장이 연락이 와서, 교수님 여기 아주 쓸만한 물건. 그래서 보니까 진짜 쓸만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야, 우리 양주에 저 김영근 부회장, 김경자 부회장 개업했더니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이고 제자들이니까 우리 한번 개업식도 구경도 갈 겸 그 다음에 물건 하나 좀 보러 가자. 그리고 30여 명한테 소개해드렸어요. 한 분도 지금 얘기한 대로 이쪽에다 신청을 안 하셨어요. 뭐냐? 바로 1년 전에요. 작년 봄입니다. 근데 지금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깃발들 꽂아놓고 공사 시작하고 그러니까 난리 아니에요. 이게 당장 1년에 대한 미래 가치를 못 쳐다봅니다. 여기에는 중개업자도 있고 컨설팅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재테크 하시는 분,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미래 가치 보기가 쉬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걸 보는 거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답사를 떠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요 내용을 갖다 잠시 설명을 드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도면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여기가 서구리라는데, 어저께는 베란간에 뭐 이제 저는 60대 노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뭐냐면은 꼰대 교수라고 그랬습니다. 박준호 교수는 늙은 교수, 꼰대 교수 이제 그래놨는데 애들이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어가죠. 그런데 어제 베랑간 생각이 왔는데 여기가 서구리라는 데가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서구리예요. 요 서구리인데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지워서
지었다가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6번, 파주에서 오는 56번으로 해서 이게 동두천하고 포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구리가 있어요. 서구리에 바로 요 지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중개해라. 그런데 그냥 그걸 갖다가 안들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아이 돈 내 1억씩 내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게 우리 황막사에서 우리 카페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건 뭐 괜히 옴널만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요 지점에서 보고 요 지점에서 인터체인지를 보고 이제 파주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대로 양주의 미래가치라 우리는 걸 보면은 저는 50에서 60 이제 60선 정도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직은 40일에는 미래가치가 남아있는 게 양주예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양주 전체가 그러냐? 물론 동두천 전체가 그러냐? 연천 전체가 그러냐? 그런 거는 좀 말에 대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북부 지역은 아무런 저것도 없었다. 아무런 소위 말해서 개발 가치가 이슈가 없었는데 이제 최초로 여러분들 그 송추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최초로 고속도로도 생기고 철도도 생긴다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부 쪽을 김정은이 때문에 보라 그러는 게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 왜? 그 사이에 수없이 남북의 화해 무드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북부 쪽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동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뭐냐면 남북회담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일이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계속 어떻게 되냐 동력을 탔지를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기반시설이 갖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동력을 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자, 수도권의 남쪽, 수도권의 서쪽, 수도권의 마지막인 동쪽 이후에 이제 수도권의 북쪽으로 그 여파가 몰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가치를 하는데 다만 이 지역에서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대로 도시 지역의 지역가치는 70에서 80이야. 잔존가치는 20, 30이야. 그런데 비도시 지역의 잔존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제 3, 40이야. 아직도 5, 60일에는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북쪽은 또 어떻게 되냐? 지역에 대한 가치를 봐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 유의할 거는 여기에 모든 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 얘기한 대로 북쪽에는 땅은 많아. 수요자는 적어. 남쪽에는 땅은 적어 수요자는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의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북쪽이 땅값이 안 올라가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거점별로 올라간다. 어디보다도 더 높게 강에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의 남부권 평택이나 화성이나 오산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지역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주 극소수뿐이 안 돼. 그걸 찾아내는 게 전문가인 거예요. 그거에서 가장 많이 추계 변화가 올 거는 당연히 인터체인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답사를 자 교회선도 복선화가 된다. 그냥 교회선 답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제2 외곽 순환고속 지금 착공 시작했습니다. 깃발 꽂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야. 가서 인터체인지 보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문산 가는 고속도로 그것도 그렇다 이런 얘기야. 지금 착공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디를 볼 건가? 이런 축을 갖다가 봐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강남보다 수도권 남쪽이나 평택이나 오산이나 화성보다는 수요자는 적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냐? 히트를 칠 것.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물건은 분명히 여기도 있다 이거야. 어디나 평택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라보고 다니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물건 절대로 소개 안 합니다. 어쩌다가 가끔 눈이 확 띄는 물건이 나오면은 야 빨리 모여서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중개업자입니까? 저 컨설팅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나면은 이제 저기로 갑니다. 법원읍으로 가는데, 자, 이 법원읍이 현재 우리의 그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소위 말해서 서울을 한 바퀴 뺑 도는 순환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고 가장 가격이 싸고 가장 어떻게 말하면 미래 가치가 아직도 늘르는 데가 법원 IC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거 북쪽, 그거 김정은이가 대포 쏘는 데야. 아니, 대포 쏜다라고 그러면은 그 뭐 미군 부대가 있고 군인 부대가 있으면 우리 군인들이 있으면은 그 땅값 안 올라갑니까?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안 올라간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 전라도든 경상도, 강원도보다도 더 열악하게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는 데가 수도권의 김포, 파주, 고양, 그 다음에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입니다. 1920년대, 30년대 놓은 경의선, 경원선 빼놓고 뭐가 있어요? 고속도로 딱 하나 생겼어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얼마 전에 구리 포천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처음 역사에 대한 바로 뭐냐면 부동산 토지에 대한 레볼루션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혁명이 일어날 지역의 수도권에서는 북부 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쪽인데, 이쪽에서 그러면 가장 싼 지역이 어디냐? 결국은 얘기하는 그 법원읍인데, 이 법원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제가 이제 그 수강생들이나 제자들 보고 그 얘기합니다. 38선을 기억하라. 38선에다 하나를 더하면 39번 국도다. 하나를 빼면은 37번 국도다 라고 그럽니다. 이 37번 국도가 문산에서 적성을 해서 전곡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천으로 가는 국도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국도는 이게 어디냐면 동두천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어디냐면 고양시에서 송추로 해서 고양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게 이제 39번 도로예요. 자, 우선 37번 도로가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이남에서 공업의 가장 북쪽인 마지막 축입니다. 보통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적성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곡이라는 거, 전곡 위에 연천이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전 수도권에서 공업축에 대한 제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자체,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싼 공장 입지 물량이에요. 근데 공장이 왜 안 들어갔냐 그럼? 교통이 열악한데 어떻게 들어가요?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근데 최근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 37번 국도가 어떻게 되냐? 확장, 이제 거의 다 확장이 됐습니다. 이 도로는 오는데 10년이 걸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년 만에 지금 거의.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어디냐면 이 적성에서 적성 산단을 60만 원대에 분양을 합니다. 왜냐? 땅이 싸니까. 한 방에 다 나갔습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적성 산단 옆에서 또 만들어. 여러분, 윤 씨의 고향이 어디야? 파평이라는 데 아닙니까? 파평에서 지금 산단 추진하는 게 4개가 돼. 4개. 왜냐? 대박을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축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축의 중심부에 있는 인터체인지가 바로 법원 IC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77번 자유로입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문산의 당동 IC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적성이나 저기 211이라고 그래서 백학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포천에 가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법원 IC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살아서는 관계없습니다만 죽어서 가는 데가 용밀이 아닙니까? 용밀이 한번 무덤 저것 때문에 여러분들 조상 때문에 용밀이 가보신 분들 주변에 전부 민간을 놓고 전부 뭐야? 전부 공장 천지 아닙니까?
그 공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없는 공장이야. 근데 그 공장이 이제 신바람 나게 생긴 게 법원에 IC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인터체인지가 생긴다. 바로 이런 거를 분석하러 답사를 다니는 거예요. 답사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처럼 명목을 교수라고 청해놓고 이 땅 사시오 저 땅 사시오 그런 답사는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대학 교수를 그만둔 내년서부터는 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는 건 여기를 보고 이왕 간 김에 자, 요번 답사에서는 이제 바로 이 법원 IC를 보고 어디를 봤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갖다가 보면은 여기 이제 화면이 일부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가 파주 LCD라고 우리는 유명한 50만 평, 48만 평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서는 최대 큰 LG LCD 공장입니다. 50만 평이요. 이 길이가 약 3km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LCD 공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주변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페라리 월드로 해서 약 90만 평, 100만 평을 파주시에서 개발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이게 파주 희망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920년대 철도를 놓은 바로 뭐냐면 파주역이 있고 월롱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 지역에 여기에 고속도로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파주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것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여기 월롱에서 IC가 나오고 여기 어디냐 법원에서 IC가 나온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 일대를 봤는데 이번 답사에서는 좀 특이하게 여기 위에 37번 국도를 거치든가 아니면은 1위로 해서 자 어느 쪽을 한번 가봐야 되겠는가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가뜩이나 또 화면이 더더욱 이렇게 나오죠. 더더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개성입니다. 개성시예요. 그 다음에 원래가 개성공단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휴전선입니다. 이게 휴전선인데 DMZ인데 개성공단이 여기 있으면서 파주가 이렇게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만큼 들어가. 그래서 남북협력공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야 인마 자식아 이건 막 북한에서 만든 게 아니야. 북한하고 남한의 경계에 있는 거지만은 남한의 땅이 있어. 그래서 남북협력공단이야. 여기서 만들어 놓으시니까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니까 이거는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관세를 감면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유명한 여기 개성공단, 뭐 최근에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봐보면은 대통령이나 누가 가시는 도라산 전망대를 여기에 유일하게 마을이 하나 있는데 민통선 마을인 통일촌이에요. 제가 어저께 들어갔다 왔어요. 강의 녹화하고 저 통일촌을 들어가서 부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길래 자 우리들 여기 좀 들어올 테니 버스로 좀 안내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촌 식당에서 부녀회 저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겠다. 그러니 우리 이제 도라산 전망대를 가서 구경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밥이나 잘 맛있게 민통선 무공해를 한 채소 가지고 좀 좋은 음식 좀 만들어 달라라고 그래가지고 해놨더니 뭐 부녀회장이 염려 말고 오세요 교수님 뭐 그래가지고 그래놨는데 여기 다 예약을 해놓고 하는데 여기를 보고 다시 뭐냐면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날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어디를 볼 건가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쪽이 이제 장단에서 여기 봐보면 여기 도라산역이라고 있죠. 도라산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도라산역 위에 여기 손가락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이제 도라산역이고 요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휴전선이에요. DMZ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전망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성하고 개성공단을 내려다 보이는데 이렇게 지척가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녀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남북의 화해 무드가 흐른다라고 그러면 어느 쪽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뭘로 보셔야 되냐면은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자유로입니다. 이건 국도 77번이에요. 이 국도 77번을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에 문산서부터 시작해서 목포까지 해서 이것이 충무, 부산까지, 거제까지 가는 이 도로가 77번 도로예요. 여러분 새만금 도로도 77번 도로입니다. 근데 이 77번 도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폭이 큽니다. 어디냐? 10차선입니다. 바로 자유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 도로가 지금 얘기하는 1번 국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일로. 이게 자유로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다가 도로를 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를 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서울 문산 고속도로예요. 이게 35km예요. 35km인데 35km의 인터체인지가 10개, 종점과 끝점을 합쳐가지고 모두 10개. 평균 4km마다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지역 분석 통일로 추구로 변경되고 자유로 추구를 향해서 도시 발전이 나가다가 이젠 여기 있는 도시 발전이 거꾸로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디스퍼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클러스터 집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는 IC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구리포천 세종고속도로에서는 디스퍼션 분산전력에 의해서 주변의 땅값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자유로 축을 향했던 것이 어디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축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로변에 있는 것도 이제 어디로? 지금 얘기하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제가 3년 전에 예측을 했죠. 어디에서? 부동산 TV에 봐보면 지금도 나올 겁니다. 자, 서울 문산 고속도로 이제 앞으로 1,000만 원이 유일하게 나올 지역을 어디로 했어요? 고양시에다가 얘기했잖아요. 사리언 IC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그쪽에다가 예견을 해놨는데,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이제는 잘 유념해서 보시는 건 이와 같은 서울 문산 배낭간의 그 지역의 IC가 제가 강의했으면서,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설문 IC, 죄송합니다. 설문 IC는 지금도 600만 원에 지금 경매로 낙찰이, 주유소 하나 600만 원에 저 부도나면서 60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지금 상당히 그 대신 이거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처음에 한 번으로 끝났다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2차를 했다가 이번에 하나를 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얘기를 하셔서 3차는 이제 더 이상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신청들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 하시는데 여기서 주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전문인이 되셔가지고
아, 지역 분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을 보고 어디 가서 아, 여기는 예전에 롤 모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업이고 이게 공부죠. 무슨 땅속 열어가는 게 답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거를 해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다가 이 저 98번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서울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외곽 순환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그런데 중간에 지방도가 하나 이렇게 뺑 돕니다. 경기도 지방도가 뺑 도는데 너무 중요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98번 국지도예요. 국가지원지방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98번 도로가 혹시 경기도에 사시는 분, 우리 동네는 98번 주변에 보내만 해요. 공장 천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 여러분이 축을 분석할 때는 도로, 어디서 어디 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몇 번 도로나 이런 걸 갖다 유념해서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토종 비교를 볼 거냐, 아니면은 무슨 손금을 볼 거냐, 아니면 관상을 볼 거냐, 성명풀이를 할 거냐, 미래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무작정 미래같이 그리지 말고 어느 방면 한 곳을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석 능력이 최고. 여러분은 저보다 머리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데, 다시 한번 보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자, 이와 같이 해서 여기서 설문아이씨가 나와요. 저는 이미 벌써 3년 전에 이쪽 지역을 벌써 몇 번 답사를 해서 깃발 꺼져놓고는 동네 사람들도 모를 때 다녔는데, 여기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파주 운정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 산이 있는데 이 산 너머가 일산의 고양시의 중산지구가 됩니다. 이 주변에 봐보세요.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공장입니다. 공장 창고예요.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이게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사리연동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이쪽 지역이 가로망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주에서 일로 직접 지나가는 연결 도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김포에서 관산, 여기가 관산인데 김포 관산간 도로인데, 파주 신도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이 지점에서 도면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해드려야죠. 이렇게 보면은 제일 정확하십니다. 자, 여기가 덕이지구가 되고, 그런데 요게 이제 경계가 돼가지고 여기는 일산 고양시가 되고, 일산 여기는 운정 파주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김포에서 이리로 가는 바로 김포 관산간 지방도로가 있어요. 이 지방도로가 있는데 이 지방도로가 여기까지 왔다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가면은 도로 끝.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4차선인가 6차선 많은데 가다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뚫고 지나가겠다.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감내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돼서 관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라고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북쪽에 사시는 분 잘 아시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도로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인터체인지가 바로 요 지점에서 어디냐, 그 인터체인지가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체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달산 있지.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여기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사리연 인터체인지예요. 사리연 인터체인지예요. 그 다음에 또 배랑간에 또 여기 까먹었는데 여기 또 인터체인지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두 개 인터체인지를 하면서 이와 같은 가운데 선이 지나가게 돼요. 이것이 그 유명한
김포 관상간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 추계의 변화를 또 한번 유축하자. 근데 여기는 가장 큰 단점이 땅값이 비싼 거예요. 저만 똑똑해요? 아닙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고, 다시 한번 그래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올라갈 지역과 가장 땅값이 싸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을 지역 모두를 총괄해서 돌아보는 것이 이번에 수도권에 있는 북서부 지역, 북서부 지역에도 봄은 올 것인가? 분명하게 봄은 옵니다. 아니,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저거를 해드려야겠네요. 바로 뭐냐면은 이 답사는 잠깐 이거 개인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 답사는 그 비영리 단체 황막사라고 있어요. 이게 황사 막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최초로 제가 중국의 우리 희망의 그 황 사장님하고 황성일 사장하고 제일 먼저 나무 심으러 간 게 1999년도입니다. 내년이 20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황성일, 우리 희망의, 우리 토지정보의 황성일 사장하고 저하고 20년 동안 꾸준히 아무 소리, 오죽하면 중국 정부에서, 저는 신화사 통신에 2번, 인터넷에서 박준호 교수 한번 검색을 해봐보세요. 저는 중국의 신화사 통신에 2번, 우리나라 정치인도 대통령은 여러 번 나오셨겠습니다만은 민간인이 2번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에요. 저거 했고,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최초로 주는 환경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NGO라는 말 쓰기 싫어요. 하도 나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는 비영리 단체의 여거의 회장을 지금 20년째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황성일 그 토지 정보, 우리 토지 정보에서 운영을 하는 우리 희망재단이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자 2012년부터 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출할 때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미얀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 저걸 했는데 이미 미얀마를 선택한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얄밉기 때문에 미얀마에 들어가서 일본하고 붙었어요. 똑같은 대학도 금년도에 대학도 만들어 놓습니다. 일본에서 인터넷 대학을 지금 얘기한 일본 통신에서 주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황성일 사장 우리 희망과 같이 함께 여기다 저희도 대학을 만듭니다. 저희는 공장을 11개나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지역에 있는 봉제 공장, 소규모 봉제 공장도 만들어주고,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1월 달에 미얀마의 집권당인 NLD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당에서 한국의 날을 코리안데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금년 9월 달에는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들어가서 제2의 한국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비용으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답사를 했을 때 이 답사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뭐 개인 뭐 영리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가 해놔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지금 아마 한 10여 분 정도뿐이 안 되는데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이날 9시에서 저녁 7시에, 왜냐하면 민통선 안에 그 통일 전망대로 해서 이제 그 안에까지 도라산 전망대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데 출발은 마포 가든호텔 건너편에 저희 황막사 사무국이 있어요. 여기서 하고 답사는 이렇게 되고, 비용은 30만 원인데 여기는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잠시 도면하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놔 드릴 텐데, 지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도가 이러한 그 고속도로 도면 있죠. 이러한 길다란 도면이기 때문에 해놔놓고, 이러한 책자도 2권이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전부 뭐냐면은 이거는 고양시의 그 그린벨트에 그 관련된 내용, 그린벨트에서 집단 취락지구에 대한 그 내용의 축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렇게 해서 6군 시군에 대한 개발 자료가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만 해도 이 비용 대구도 남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남는 수익금은 좀 전에 설명드린 좋은 일에 몽땅 사용할 내용이에요. 특별히 금년에 이제 대학도 만들고 미얀마에다 대학도 만들고 그러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제 마지막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 황성일 사장과 함께 이같이 대학도 만드는데 이 안내는 황막사, 이게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황사 막는 사람들, 이거 황박사를 또 읽는 분이 계세요. 황 박사가 아니고 저는 박 박사입니다. 그런데 박 박사 그러니까 좀 저걸 해서 이거 사용을 안 하는데,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일로 하시면은 안내는 해드리는데, 신청은 어디서 하시냐면은 여러분들 저기서 하시면은 신청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답사를 할 지역을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송치루에서 요것이 어디냐면은 교회선, 그 다음에 요게 제2 외곽순환도로, 이게 서울 문산 고속도로인데 점심을 먹으러 여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도라산 전망대로에서 바로 개성의 개성공단까지 구경을 하면서 지금 요때 때가 왔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저하고 한번 마지막 지금 방문 코스니까 수도권 북서부 쪽을 신청을 하세요. 대신 요거는 인원 제한을 합니다. 한 25명에서 하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여분이 남은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